조건 확률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납니다.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A라는 사건이 무조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 그냥 보통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그냥 B가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B가 일어날 사건인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B 바 A 이렇게 쓰면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그 상태에서 사건 B가 일어난다. 요 기호 뜻을 그렇게 본다.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것도 P, B 바 A 하면 역시 B가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함수합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납니다.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지. 그럼 A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니까 곱해줘야 돼.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야 돼. 근데 A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나 있잖아. 그래서 이제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자, PA는 0이 아니라 했다. 그게 확률이 0이 아니랬다. 그래서 여기서 P, B, 바 A는 PA 분의 PA 교 B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확률에서 곱셈 줍니다. 곱셈 줍니다. 다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냥 B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 주머니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비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연속으로 한 개씩을 뽑을 거야.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할 것이고 자, 제일 처음에 당첨될 확률은 총 8개 중에 3개였지. 그래서 이게 8분의 3. 이 사건, 다음 사건 또 일어나야 돼. 그런데 앞에 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 버리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기 없어져 버린다. 그지? 그러면 전체는 이제 7개가 돼요. 그 중에 당첨되는 거는 2개고.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을 찾는 거예요.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은 A가 당첨될 확률. 자, A가 당첨이 된 상태에서 B가 당첨이 된 확률. 요 뜻 알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런 식을 요렇게 쓰고, 요거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 그럼 조건부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A가 먼저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PA 분의 B가 일어나면 되지. 근데 A가 이미 일어나가 있잖아. 그래서 PA 교 B다. 자, 요게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 자, 이때 PA 바 B 이거는 무슨 뜻이야?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자, 그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하고 같아. 또는 PB 바 A다.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그 확률이 B가 일어날 이 확률과 같아. 자, 이럴 때 우리는 A, B는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볼 거야. A, B는 서로 독립이다. A가 일어나든 말든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확률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 그게 요거하고 요게 같을 때. 자, 그럴 때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 돼요. 자, 그러면 독립이면 어떻게 돼? 독립이면. 그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요게 PB랑 같은 거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었지. 그냥 PB하고 같은 거.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하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표현. PA 교 B는 PA 곱하기 PB다. 독립이다 하면 이렇게 표현.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것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다 같이 쓰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거만 정리합니다. B 바 A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PA 분호. B가 일어나는데 이미 A가 일어났기 때문에 A교 B가 된다. 자, 그럼 조건 확률이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106번에서 정리할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때,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때, 이 말은 지금부터 주사위 눈은 2, 3, 5 요거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일 때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주사위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럴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은 3개 중에 2개네. 자, 그래서 확률은 3개 중에 2개가 돼요. 이게 조건 확률이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이다. 자, 그럼 아까 우리 확률 계산했던 식으로 한번 볼까? 나온 눈이 먼저 소수예요, 소수. 그럼 소수는 2, 3, 5니까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분은 홀수일 확률. 그냥 홀수가 아니지. 소수이면서 홀수야. A교 B가 되어야 된다. 요 분자는 A교 B가 돼야 돼. 소수이면서 홀수는 3하고 5밖에 없지. 그래서 6분의 2니까 3분의 1. 자, 그래서 요 확률이 3분이다. 요렇게 구해도 되는데, 요 뜻을 잘 이해를 해줘. 소수일 때, 소수였을 때, 그러면 주사위면을 소수 중에서만 생각을 하는. 이미 소수인 걸 알고 있다, 이런 거하고 같은 말. 그 중에 홀수는 했기 때문에 2개 돼. 이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소수이면서 홀수일 확률. 소수이면서 홀수는 3하고 5밖에 없지. 2개네. 몇 개 중에? 6개 중에. 이렇게 쓰면 틀리다. 이거는 소수이면서 홀수일 확률을 봐. 그 말이 아니고, 주사를 하나 던져서 나온 눈이 수가 소수일 때, 그러면 눈은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홀수가 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홀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야. 이거하고 뭐 차이점 알겠지? 이거는 뭘 구했냐면,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적에 소수이면서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요게 돼. 6개 중에 뭐? 6개. 이거는 3개 중에 뭐? 그 눈이 소수일 때, 그 차이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시행에서 택한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A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4의 배수인 사건을 B. 그럼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 그러면서 B가 일어났다는 것은 A교 B, 즉 A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P, B다. 그럼 PA는 3의 배수인 사건을 PA이기 때문에 PA의 확률은 100개 중에 33개. 3의 배수. 3의 배수는 100개 중에 33개. 이제 PA교 B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니까 결국은 12의 배수지. 12의 배수는 8개네. 이건 100분의 8이다. 그래서 33분의 8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고.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먼저 소수인 3의 배수인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적에 그게 3의 배수일 때 이 말이야. 그럼 몇 개 중에 생각합니다. 33개 중에 있냐 바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4의 배수는 그냥 4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니까 그게 12의 배수. 그 12의 배수가 8개. 그래서 33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108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지금 요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이래질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고, 기말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범위가 얼마 안 돼요.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48%예요.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48%.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의 28%예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잘 봐라.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남학생은 생각하면 안 돼. 여학생 중에만 생각해. 그럼 부모가 여학생이에요. 그럼 여학생은 전체 48%니까 0.44. 그치? 그 여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에요. 이때는 요 말을 생각해도 돼. 여기 조건부에 여학생일 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는, 요거는, 원래는 이걸 주면 안 돼. 실제 문제는. 자, 없이 봐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냥 안경 쓴 학생이 아니겠지. 여학생 중에만 생각하니까, 안경을 쓴 여학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 없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보통은 요 말을 안 줘. 그럼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 28%니까 0.28. 자, 곱셈 정리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그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A교 B에 대한 확률이다. 그럼 그거를 뭐라고 들을 수 있냐면 B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도 같은 겁니다. 그 요식에서 아까 그 조건 확률 B바 A 하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데 B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지. A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됐지?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영준이와 이영이가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 여기 10개예요. 10개가 있고 당첨 제비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당첨되지 않는 거죠. A와 B가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합니다. 그러니까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럼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확률은 먼저 A, 요걸 A, B를 할게.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면 되지. A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요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요 사건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곱해주는 거야. 이제 B가 당첨돼야 돼. 근데 A가 이미 당첨되어 있는 상태지. A가 당첨되면 요게 하나가 없어져. 그럼 전체는 9개가 되면서 당첨되는 거는 2개예요. 이게 조건부.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말을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했지. 뽑은 제비는 다시 넣는다 이렇게라고 바뀌었어. 그런가 앞에 사람이 뭘 뽑든 간에 뒤에 사람이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독립이 되는 거야. 앞에 사람이 당첨이 되든 당첨이 되지 않든 뒤에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확률도 역시 10분의 3. 이렇게 될 때를 우리는 독립이다. 지금은 독립으로 풀면 안 되겠지. 다시 넣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110. 검은 바둑돌 5개와 흰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자, 검은색 5개와 흰색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바둑돌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냅니다. 두 번째에만
검은 바둑돌이 나오려면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오라는 뜻이야? 당연히 흰색이 나오죠. 첫 번째도 검은색이 나와버리면 두 번째만 검은색 바둑돌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요 말은 첫 번째는 흰색이 나오고 두 번째는 검은색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흰색을 뽑을 확률은 9개 중에 4개가 됩니다. 그럼 흰색이 한 개 뽑힌 상태지 넣지 않기 때문에 흰색이 이제 몇 개를 받죠? 요렇게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검은색을 뽑아요. 그럼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검은색.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검은색. 이거는 식탁이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각각 하나씩 인쇄된 머그잔 2개씩 총 8개. 봄 2개, 여름 2개, 가을 2개, 겨울 2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머그잔입니다. 택한 머그잔은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 이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총 2개의 택, 한 개를 꺼내고 또 한 개를 꺼내고. 이때 가을의 풍경이 인쇄된 머그잔을 한 개 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즉, 시 요구를 한 개만 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두 가지 생각해야 되겠지. 차례대로 뽑기 때문에. 처음에 시를 뽑고, 나머지는 시가 아닌 거를 뽑고. 또는 반대로 뽑고. 그럼 첫 번째 시를 뽑을 확률은 8개 중에 시가 2개 있으니까 8분의 2가 됩니다. 그럼 C가 하나 뽑아져 나갔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없는 상태야. 이제는 C가 아닌 거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C가 아닌 거는 이제 총 7개 중에 6개가 되겠지. 7개 중에 6개. 또는, 먼저 C가 아닌 거를 뽑아야 돼. 그럼 8개 중에 6개가 C가 2개 있으니까. 그럼 C가 아닌 게 뭐 하나 뽑아주면, 그럼 7개 중에 이제 2개가 C지. 7개 중에 2개가 C다. 두 개를 연속으로 뽑을 때 C가 한 개만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거는 C가 먼저 뽑힐 수도 있고 나중에 뽑힐 수도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요. 자, 오른쪽 그림은 6개의 구멍 중에서 한 개의 구멍에 막대를 끼우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넣어야 튀어나오는지는 모른다, 그지? 근데 구멍이 6개가 있어. 유진이부터 시작하여 유진이와 성수가 A와 B가 순서를 돌아가면서 한 개씩 임의로 끼워 인형이 튀어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단, 끼운 막대는 빼지 않는다. 아닌데 또 모르고 또 끼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지? 그럼 어디에 꽂아야 이게 인형이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상태지. 그런 상태로 구멍이 6개가 있어. 그럼 A부터 A, B, A, B 이런 순서로 합니다. 이때 이 게임에서 유진이와 성수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먼저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걸 우리 PA라고 쓸게요. 유진이가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 그럼 6개 중에 재수가 좋아서 바로 딱 당첨이 될 수가 있겠죠. 어딘지 모르고 우연히 다 꽂았는데 한 번만에 바로 꽂을 수가 있겠죠. 또는 첫 번째 바로 나올 거는 또는 첫 번째는 안 나왔다 해서 두 번째 이 상대방도 안 나오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나오고 이래서 그래도 A가 이기는 거예요. A가 꼭 제일 첫 번째 꽂을 때만 A가 이기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실패해도 두 번째 하는 상대방도 실패해버리면 세 번째에서 내가 성공해버립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실패할 확률은 6개 중에 5개죠. 6개 중에 이제 아닌 거 하나가 이제 정해졌다. 그 다음 사람도 또 아닌 거를 정해야 돼. 그럼 이제 구멍이 5개 남아있지. 5개 중에 이제 그 4개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4개가 남아있다. 그지? 자, 그 중에 맞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또는 못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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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5회째 성공할 수도 있겠네. 5회째 성공하면 첫 번째 실패 6분 5, 두 번째 실패
5분의 4. 세 번째 또 실패, 4분의 3. 네 번째 또 실패, 3분의 2. 이제 네 번째가 실패하면 이제 구멍이 2개 남아있지. 그 2개 중에 1개가 성공하는 거니까 2분의 1이다. 이제 더 없다, 그지? 첫 번째에 성공하거나, 세 번째에 성공하거나, 다섯 번째에 성공할 수 있다. 자, 계산은 이렇게 되고, 다 약분이네. 6분의 1이네. 이것도 다 약분이네. 이것도 6분의 1이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2분의 1이네. 그럼 PA가 2분의 1이니까 PB는 뭔데? 당연히 2분의 1. A 아니면 B가 무조건 이길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게임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똑같다는 거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이길 확률은 서로 똑같은 거야. 자, 참가자가 3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택한 뒤, 내가 이걸 택했을 때, 택하여 문 뒤에 있는 상품을 가지는 게임이 있어. 한 개의 문에는 자동차가 있고, 한쪽 문에는 자동차고, 다른 문에는 염소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어. 그럼 가지라면 자동차를 갖겠나, 염소를 갖겠나? 당연히 자동차를 갖겠지, 그지? 염소 가지는 사람 없을까요? 참가자가 하나의 문을 선택을 합니다. 뒤에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는데,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참가자가 선택을 했어. L 요걸 딱 선택을 했어. 뒤에 뭔지 몰라. 그러면 진행자는 선택하지 않은 2개의 문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이 2개의 문 중에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하나를 열어줘요. 요거를 탁 열어줘요. 이 사람 아직 여기 있는 거를 몰라. 뭔지 몰라. 그러면 사회자가 하나를 딱 열어주는 거예요. 딱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선택을 바꿔서 요걸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참가자가 요거를 선택해요. 그럼 사회자는 요 둘 중에 염소가 들어있는 거를 문을 보여줘요. 그럼 요 문을 딱 열어주겠지. 그럼 이 사람은 선택을 어디에? 이거를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을 바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택을 바꿀 기회를. 그러면 처음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바꾸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그 확률을 보여보시오. 문제 뜻은 알겠지? 자, 3개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선택을 바꿀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음 선택했는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 처음 선택했는 거를 유지를 하면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는 자동차고 염소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자동차를 가질 확률이 3분의 1이 돼. 선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맞지? 근데 선택을 바꾸면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선택을 바꾸면. 자, 그럼 선택을 바꾸는데 제일 처음에 선택을 바꿔버리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선택했어. 그럼 내가 선택을 바꿀 거잖아. 바꿀 거기 때문에 염소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지.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먼저 선택해버리면 자동차를 가질 확률이 빵. 또는 이 사람이 염소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염소를 선택하려고 하면 얼마? 3분의 2잖아, 3분. 이 3개 중에 2개가 염소야. 그럼 이 2개의 염소 중에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됐지. 그럼 사회자가 요 염소를 딱 보여줘. 자동차하고 염소 중에 염소가 드는 거를 보여줘.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뭘 선택해? 요거를 선택하고. 자동차가 될 확률은 1이 되겠지. 그래서 확률이 3분의 2가 돼. 문이 3개였지. 이제는 문이 또 바뀌어서 문이 4개로 바뀌었어. 4개로 바꿨고,
자동차가 한 대, 염소가 자동차가 어딘가 한 대가 있고 염소가 이렇게 어딘가 세 마리가 있어. 그래서 어디에 멀리 있는지 몰라. 자, 이 사람이 자, 그럼 아까 전에 봐. 바꾸지 않으면 3분의 1이었지. 바꾸면 3분의 2였다. 그래? 그럼 바꾸는 게 더 유리하게. 확률이 더 높은. 이제 자동차가 염소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안 바꾸면 4분의 1이지. 4개 중에 한 개니까. 이제 바꿀 거다. 일단 이것도 봐.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동차를 선택했어. 그럼 4분의 1이지. 그러면 요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열어줄 거야. 그지? 그럼 이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게 자동차일 확률은 빵이다. 내가 먼저 자동차를 내가 선택을 해버리면 내가 바꿀 거기 때문에 절대 자동차를 가질 수 없어. 또는 내가 제일 처음에 염소를 선택했어. 그럼 4개 중에 3개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선택했다. 사회자가 염소 중에 한 마리를 보여줬지. 이건 염소야 보여줬지. 그럼 내가 이제 이 둘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 자동차와 염소가 한 개씩 있으니까 자동차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 돼. 그래서 이거는 8분의 3. 이거는 8분의 3. 요거는 8분의 1이지. 이것도 역시 바꾸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 개 더 내줄게. 이제 문이 5개야. 자동차가 이제 한 대가 2대야. 어딘가 자동차가 2대가 있고, 염소가 이렇게 3마리가 있어. 자, 이럴 때, 바꾸지 않으면 자동차가 될 확률은 5분의 2가 되죠. 바꾸지 않으면 자동차를 탈 확률은 5분의 2. 바꾸면 얼마겠는가 구해봐. 아까 전에는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선택해버리면 일단 자동차가 될 확률은 빵이야, 빵. 근데 이제는 2대지. 자동차를 먼저 선택을 했어. 5분의 2가 돼. 그럼 내가 요걸 선택했어. 그럼 요 4개 중에 염소를 하나 보여준다, 그지? 그리고 염소를 보여준다, 그러면 내가 자동차는 요 3개 중에 한 개가 있지. 그럼 내가 자동차를 뽑을 확률은 3분의 1. 또는, 아까는 이제 이게 0이야. 자동차 한 대밖에 없었지. 이제 염소를 선택했어. 그럼 내가 요거를 선택했어. 그러면 요 중에 염소 한 마리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요 중에 내가 자동차를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요거는 3분의 2. 그래서 15분의 2 더하기 6은 15분의 8이니까. 요거는 15분의 8이야. 요거는 15는 3을 곱하면 15분의 6이니까. 역시 이게 더 크겠지. 역시 이게. 지금까지 봐. 계속 바꾸는 게 더 유리하네. 자, 하나만 더 해봐. 염소가 이제 4마리로 늘어났어요. 염소가 4마리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 바꿨을 때, 바꾸지 않으면 6분의 2니까 3분의 2지. 자, 바꾸면 확률이 어떻게 되겠는가? 바꾸는 게 더 유리해. 두 사건이 독립일 때. 자, 독립은 아까 이렇게 했지.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면, 그 독립이라는 뜻이 아까 뭐냐면, P, B바 A는 뭐하고 같다고? P, B랑 같은 거.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없다. 그래서 독립이다 할 때는, 요 바 뒤에 있는 부분을 그냥 없앤다 생각. 바 뒤에 부분을 없앤다 생각. 앞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P, A, 교, B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A가 일어나고 자, B가 일어나는데 A가 이미 일어나 있지. 요렇게 쓴다. 요게 확률에서 곱셈 정리야. 확률에서 곱셈 정리고 이 곱셈 정리인데 만약에 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하는 조건이 있으면 요렇게 쓸 필요 없다 있지. 이거는 바로 P, B를 써야 돼. 그래서 독립이다 하면 P, A, B는 요렇게 됩니다. 됐죠? 무조건 앞으로 독립이다 하면 요 식을 딱 떠올려야 돼. 독립이다 하면 다 요걸로 문제 푸는 거야. P, A, B는 P, A, P, B를 곱했는 거하고 같다. P, A, B는 P, A, P, B를 곱했는 거하고 같다. 그럼 1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사건 A가 결정이 돼.
홀수인 사건이니까 1, 3, 5 여기 A가 되겠지. 2 이하인 사건을 B. 그럼 B는 2 이하기 때문에 1, 2 이렇게. B는 2 이하기 때문에 1, 2라. 소수인 사건은 C라기 때문에 C는 소수 2, 3, 5. 소수니까 2, 3, 5.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사건을 다 정했네. A와 B는 서로 독립임을 보이시오 하는 것은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각각이 이 확률을 구해서 곱했는 거랑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그걸 조사하라고. 그럼 먼저 PA는 얼마? 2분의 1. 3개니까. 6개 중에 3개 있으니까. 그 다음 PB는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 자, PA교B는 자, A교B는 1밖에 없지. 1. 1이니까 6분의 1이네. 그럼 PA, PB를 곱했는 거하고 PA교B하고 같지. 같으면 요 사건은 서로 독립이 돼요. 자, 독립이 아닐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이다 이렇게 불러. 독립이 아닐 때는 우리가 종속이다 불러. 자, A, C 보자. 자, PC는 2분의 1이지. 하나, 둘, 세 개니까. 자, PA교 C는 자, A교 C는 3하고 5지. 두 개네.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럼 PA교 C는 3분의 1. PA는 2분의 1, PC가 2분의 1. 그럼 AC를 곱해놓으면 4분의 1인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다르지? 그 다르면 종속이다. 알아보는 거 이해되지? 두 개가 서로 독립이다. 그럼 요게 성립하면 독립. 요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속. 남학생 17명, 여학생 17명. 그 다음에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을 하지 않은 사람. 헌혈을 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6명, 4명이에요. 근데 전체 인원은 17명이기 때문에 헌혈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11명이 될 거고, 요게 13명이에요. 전체 17명 돼야 되겠네. 남학생. 헌혈을 한 사람은 남자는 4명, 여자는 6명, 여학생은 4명.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을 A. 그러면 여학생일 확률은 2분의 1이지. 전체는 34명인데 그 중에 반이니까. 여학생일 확률은 헌혈을 한 학생입니다. 헌혈을 한 확률은 총 10명 있지. 34명 중에 10명입니다. 즉 17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인가 종속인가는 PA, PB를 곱했는 것이 PA교 B하고 같나 이것만 봅니다. 그럼 PA교 B는 뭔데? PA교 B는 여학생이면서 헌혈을 한 학생. 그럼 그 학생은 4명 있지, 4명. 여학생이면서 헌혈을 한 학생은 4명 있어. 그럼 그거는 34분의 4지. 즉 17분의 2가 돼. 17분의 2. 자, 그럼 봐. 2분의 1하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34분의 5인데 교집합은 34분의 4가 되는 거지.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종속이다. A와 B가 독립이가 종속인가는 PA, PB 각각을 구해서 곱한 거랑 PA교 B, 즉 여학생이면서 헌혈을 한 그 확률을 구해서 그 두 개가 같으면 독립, 그렇지 않으면 종속. 지금은 다르니까 종속이다. 자, 16번은 작년에 이제 서술형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또 내기가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서술형 잘 내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정리해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지. 자, 이 말을 딱 보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A교 B는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 말을 줍니다.
A와 B가 독립이다. 이 말 뜻은 PA교 B는 PA 곱하기 PB다는 말을 준 거랑 같은 말입니다. 됐지? 이때 A 여집합, B 여집합 요 두 사건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시오. 어떤 사건이 자, 요 별표라는 사건과 네모라는 사건이 독립이다는 것을 보여라는 것은 이거 두 개를 교집합했는 확률이랑 요거의 확률과 요거의 확률 두 개를 곱했는 거랑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조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가 서로 독립이 아닌가를 알아보라는 말은 PA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요 확률이 PA 여집합 곱하기 PB 여집합하고 같은지를 알아보시오. 이런 말.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교집합의 확률을 먼저 보여줘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요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알아보고 그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요거는 요 말이지. P, A 합 B의 여집합 이 확률과 같습니다. P, A 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1-P, A 합 B하고 같습니다. 전체 확률은 1이니까 A 여집합의 확률은 1-PA랑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거의 여집합의 확률은 1- 이거랑 같아.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더하면 1일까요? 그래? 일어나는 거 아니면 안 일어나는 거. 그래서 어떤 여집합의 확률은 1-P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1-P A 합 B요. 그럼 정확히 우리 드세를 정리해서 PA 합 B는 뭐냐면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PA -PB 플러스 자, 요거는 위에 독립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게 PA교 B는 PA 곱하기 PB 요렇게 표현합니다. 독립이라는 요 조건으로 자, 그럼 요 식이 뭔데? 1-PA 곱하기 1-PB 요거를 전개식이 위에 그럼 이게 또 뭔데? PA 여집합 PB의 여집합 해서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은 그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가 같다.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가 같다. 자, 요거를 잘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자, 독립은 어떤 식으로 딱 정리를 해주느냐면 A, B가 서로 요 A, B가 서로 독립이 요게 서로 독립이면 요것도 독립이지. 금방 해봤지. 요것도 독립이고 요것도 서로 독립이고 A, B가 독립이면 A하고 B 붙은 것끼리는 무조건 어떻게 돼 있든 서로 독립이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예를 들어 세 번째 게 독립이고 나머지 세 개도 독립이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독립이고 나머지도 독립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독립일 때 하면 아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독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A하고 B가 독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런 네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독립이다 라고 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요 식으로 보는 거야. 아, A, B가 서로 독립이고 그럼 요게 독립일 때 요거 독립인 건 조금 전에 해봤지. 정리해야 돼. 그럼 이제 요것도 독립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너도 한번 먼저 해봐. 자, 뭘 알아보라는 거냐면 P, A, 교 B의 여집합 요거에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더라 이걸 알아보는 거야.
자, A 교 B의 여집합이 뭔데? A하고 B가 아닌 게 바로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바로 P, A-B가 돼. 자, A에서 B를 빼는데, 실제는 우리가 A교 B를 빼는 거지. A에서 B를 빼지만, 실제 빼는 거는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그지? 실제 빼는 거. A교 이렇게 빼는 거예요. PA, 요 A의 확률에서 요만큼만 빼야 돼요. 요만큼만. 그러면 요게 PA 빼기 B가 되죠. 그럼 다시 독립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요 식이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겠죠. 독립이니까. 지금 독립일 때 하는 거니까 항상 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PA를 묶어버리면 1-PB가 돼요. 그럼 요게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해서 요거랑 요 확률을 곱했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A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돼요. 그럼 요거 했으니까 요거는 방법 똑같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어느 걸 구하라 하더라도 다 구할 수 있어서 다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117. 두 사건 AB가 배반이다. 이제 봐. 배반도 배웠고 독립도 배웠지. 자, 배반, 독립 다시 정리한다. 배반이다 라고 하면 PA교 B가 0인 것을 우리는 두 사건 AB가 배반이다. 자, 독립이다 라고 하면 PA교 B가 PA, PB랑 곱했는 거하고 같다. PA, PB가 곱했는 거하고 같다. 자, 그러면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지.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면 AB는 서로 독립이다. 먼저 이 명제부터 볼게요. 명제. 자, 명제부터 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뭐 역의 참거짓을 조사하라 했다. 그지? 자, 명제부터 먼저 봐. 그래서 명제하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명제는 두 사건 AB가 배반이지. 자, 배반이기 때문에 PA교 B는 0이다 이 말이다. 그러면 AB가 서로 독립이가 독립이 아니가 이 말이다. 그래? 그럼 이때 PA교 B는 PA 곱하기 PB지. 이게 성립하면 독립. 그렇죠?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에요. 그런데 요 가정으로부터 배반이다 했기 때문에 이 좌변이 요거는 0이잖아. 근데 PA, PB는 0이 아니지, 지금. 요거는 0이 아닌 것끼리 곱해 0이 아니야, 그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절대 같을 수 없지. 이거는 0인데 이거는 0이 아닌 상태니까. 배반이다. 그래서 이게 성립 안 해. 자, 그래서 종속이 됩니다. 즉, 배반이 아니죠. 독립이 아니다. 자,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자, 이제 역을 보세요. 역은 뭐냐면 독립이면 배반이 되나 이거지. 역은 독립이면 배반이다. 이게 역이잖아. 독립이면 배반이다. 그러니까 독립이면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PA교 B는 PA, PB를 곱했는 거와 같으면 이 말이지. 그러면 배반, 배반이 되려면 PA교 B가 0이 된다 이 말이잖아. 이제. 근데 PA교 B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요것도 0이 아니고 요것도 0이 아니고 그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거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되잖아. 이제. 이 우변이 0이 아니니까. 이 가정이야. 요게 성립할 때 이 말이다. 요게 0이 아닌데 이거는 0일 수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0이 아니다 이 말이야. 0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배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걸 딱 이렇게 정리를 해.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 버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 배반이면 이때 PA, PB는 0이 아니야. 둘 다. PA도 0이 아니고 PB도 0이 아닐 때 이야기야. 두 사건이 공사건이 아닐 때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고 독립이면 또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딱 정리를 해놔야겠습니다. 117번. 안 그러면 이제 이런 관련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거를 알아도 어려워. 알아도.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그게 이제 117번에서 이야기야.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이제 다 했다. 확률 거의 다 끝났다. 독립시행의 확률. 요거하고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통계 보고만.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 말 그대로 독립시행이야. 독립인 시행이지.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인데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이야. 각 사건은 서로 독립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왔든 간에 두 번째 나오는 너는 아무 영향을 안 받지. 그런 식으로 각 사건이 독립이라 해요. 독립. 그 독립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을 찾는다. 확률. 자, 그게 이렇게. 자, 이 식은 외우지 말고 독립시행이 뭐다 그런 것만 알면 우리 이항 정리할 때 배웠던 그 형태를 쓰면 비슷한 형태들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해주라. 자, 시행이 독립시행이었다. 독립시행. 자,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 100가지씩이야. 100가지씩. 고지선다형이야. 시험을 쳐서 시험.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다 찍었어. 찍었기 때문에 무슨 큰 욕심이 있거든. 한 3개만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줘요. 3개만. 그러면 맞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틀려. 요래도 3개가 맞지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맞고 틀리고 틀리고 이런 게 다 3문제를 맞추는 방법이라는데 내가 10문제를 그냥 막 찍어버려서 찍었는데 3문제를 맞는 확률을 맞을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3문제 맞는 것이 자 이거 찍고 하는 것도 서로 독립이라는 거 알겠지? 내가 1번 찍었기 때문에 1번이 맞던가 틀리던가 2번 찍으면 또 맞고 틀리고 하는 그 확률은 변함이 없을 거라. 다 맞을 확률은 5분의 1, 틀릴 확률은 5분의 4가 됩니다. 오지선다. 그럼 봐.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일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것도 1번도 일어나야 되고 2번도 3번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그냥 곱해주면 된다 했지. 독립일 때는. 독립일 때는 PA B는 PA 곱하기 P 이렇게 계속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맞는 사건이 3번 일어나야 되는데 맞추는 게 3번, 틀리는 게 7번 일어나요. 그럼 맞추는 확률은 얼마인데? 5분의 1이지. 자, 5분의 1이 3번 나오겠지. 요 10개 중에
10개 중에 5분의 1이 되는 확률이 어딘가는 3개 곱해질 거예요. 이러지? 다 마찬가지잖아. 어느 거는 맞는 게 3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않은 확률 5분의 4. 그거는 10번 중에 요 나머지 횟수. 즉 7번이 나오고 7번. 됐나? 이게 P다, P. P의 3성, 이거는 그렇지 않은 Q의 7성 이렇게 돼 있지. 자, 맞는 게 3번이지, 3번. 3번인데 내가 요렇게 3번 맞출 수도 있고, 요렇게 3번 맞출 수도 있고, 요렇게 3문제를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게 몇 개 만들었잖아. 10C, 3, 요만큼. 이런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왔냐면, 10C 3개 나옵니다. 10개 중에 요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10개 중에 내가 어디 3개를 맞출래? 나는 요거, 이렇게 하는 횟수가 10C 3이다. 그래서 그 확률이 이렇게 돼. 확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식이 없어도 봐. 이 식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식을 봐. 이제 식이 무슨 뜻인가? 자, 그러면 이 식을 봐봐.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 자, 조금 전 같으면 맞을 확률이 4분의 1. 5분의 1. 그러면 이 확률은 뭔데? 틀릴 확률이겠지. 그게 5분의 4. 확률이 P야, P. 자, N번 반복했어. 지금은 10번 반복했지. 내가 N번을 반복했어. 일어난 횟수가 R회야. 아까 전에 3회야, 3회. 그러면 P가 R번이 곱해집니다. P가. 5분의 1이 3번이 곱해집니다. 3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않은 Q, 즉 1-P란 말이지. Q가 나머지 횟수. 전체가 N번인데 N번 중에 R을 빼버립니다. 그럼 그런 게 몇 개가 생겨? NC, R이 생겨. NC. 식의 뜻을 잘 생각해봐. 그러면 식이 저절로 외워지잖아. 그럼 여기서 R은 뭔데? R은 맞추는 횟수잖아, 횟수. 그럼 얘네가 10번을 했으면 0부터 10까지가 될 수 있겠지. 맞추는 횟수는. 재수 오면 10개도 다 맞을 수 있잖아. 0부터 10까지가 될 수 있어. 여기서는 R은 0에서부터 N까지인 음이 아닌 이런 점수가 됩니다. 0에서부터 N까지인 음이 아닌 점수. 내가 몇 번 시행했는데 N회 반복했는 상태에서 확률이 P인 그게 R회 일어난다. R회. 조금 전에 10번을 시행했는데 확률이 5분의 1인 게 3번 일어나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게 7번 일어나겠지. 확률이 P인 게 R번 일어나. 그럼 그렇지 않은 Q는 나머지 횟수. N-R이다. 그럼 그렇게 맞추는 방법은 NC-R만큼 그런 횟수가 나타납니다. 요런 게 NC-R게 생깁니다. 지금은 10C 3개가 생긴다. 그 뜻을 잘 생각하면 말이야. 이거를 공식같이 안 해도 당연히 이제 돼요. 독립시행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런 게 몇 개 있노? 그게 NC-R게 있는 NC-R. 지금 같으면 10C 3개입니다. 10C 3개. 자,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한 번 쏠 때 10점에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야. 요게 바로 P가 돼요. 이 선수가 5번 시행했어. 5번 시행하면 10점에 맞는 경우는 0번부터 5번까지 중에 있겠지. 5번을 시행했기 때문에 10점에 맞는 경우가 0번부터 5번까지. 그런데 몇 번? 3번 맞춥니다. 3번. 그럼 맞힐 확률이 3분의 2지. 그럼 독립이니까 확률들이 곱해질 거야. 그럼 이 확률 3분의 2가 몇 번 곱해질까? 이게 당연히 3번 곱해질 거야. 그럼 그렇지 않은 확률이 몇 번 일어나? 나머지 횟수 2번 일어나. 그럼 뭐 이런 게 몇 개 생겨? 5C 3 요만큼 생겨. 그런 게 5C 3번 생겨. 그래서 요만큼 적어도 2번은 10점에 맞힐 확률. 5번 쏘는 거야, 그지? 적어도 2번이야. 그럼 2번 맞을 확률, 3번 맞을 확률, 4번, 5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했으니까 1 마이너스. 무슨 확률을 빼주느냐면 0번, 1번 맞을 확률을 빼는 거야. 그럼 0번 맞는 거는 뭐고? 다 못 맞췄다는 말이지.
이건 그냥 바로 쓰면 돼. 3분의 1에 그냥 10선, 3분의 1에 5선. 계속 그냥 못 맞추는 것만 5번 연달아 있는 거야. 근데 한 번 맞추는 거지. 그럼 5시 1이 되겠지, 그거는. 한 번 맞추는 경우는 몇 가지가 생기냐면 5가지. 그럼 맞을 때 한 번, 3분의 요게 한 번이 곱해질 거고, 그렇지 않은 3분의 1이 나머지 4번이 곱해질 거고, 그거를 1에서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번 이상은 맞겠다. 이런 거를 독립시행의 정의다. 독립시행의. 그럼 119. 달걀은 무게에 따라 왕, 턱, 대, 중, 소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돼요. 무게에 따라.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달걀의 10%가 보여요. 왕란은 전체 10%예요. 제일 좋은 게 한 통 10%만큼.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달걀의 10%는 왕란이라고 합니다. 이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 중 5개를 임의로 택할 때, 자, 내가 한 개를 싹 택했지. 택하면 이게 왕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또 임의로 하나를 탁 택했지. 그럼 이게 왕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왕란일 확률이 얼마? 10%, 0.1이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왕란이 4개 이상이에요. 그 왕란이 4개가 되거나 5개가 되는 거지. 그 왕란이 4개가 되는 거는 5군데 중에 4군데. 그게 뭐가 돼? 왕란이니까 왕란일 확률이 10분이니까 10분의 1이 4번. 왕란이 아닌 것 10분의 9지. 그게 한 번. 또는 5번 다 왕란. 자, 굳이 식을 이렇게 쓰자면 5C5 5개 중에 5개. 10분의 1에 5제곱. 10분의 9는 빵제곱.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는데 이걸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는 10분의 1만 계속 5번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 한 가지. 그 회수도 1. 그 뒤에 거는 영성이니까 1. 그래서 요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왕란이 4개 이상일 확률. 그럼 이 확률은 크겠나 작겠나? 10%짜리인데 한 번 할 때마다 10%짜리인데 5개 중에 4개가 이 확률을 맞추려면 되게 어렵겠지, 그제? 이 확률을 계산하면 되게 작아지죠. 준서와 지원이가 다음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준서가 동전을 던지겠다. 준서가 동전을 던질 거야. 지원이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요? 자, 준서가 먼저 동전을 던져줘. 동전을 한 번 던져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던진 사람이 이깁니다. 준서가 동전을 던지기로 할게요. 준서는 던지고, 그 다음에 지원이는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제? 준서는 던지고, 지원이는 보고 있어. 자, 방법 1은, 준서가 한 번 던져서 이렇게,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동전이 나오면 던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준서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지원이도 똑같이 2분의 1이 되겠지.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준서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고 지원이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지원이가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자기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동전을 2번 던져. 그럼 준서가 이제 동전을 던지는데 2번을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오면 이겨요. 그럼 앞면이 한 번, 2번 얘기하면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2분의 1, 2분의 1. 그럼 여기 4분의 1 또는 4분이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한 사람이 2분의 1이고 다른 사람도 2분이니까 확률이 똑같이 이것도 역시 2분의 1입니다. 두 사람이. 그럼 방법 1로 하더라도 이거는 공평해. 두 사람이. 둘 다 이길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방법 2도 공평한 방법이네. 근데 방법 3은 4번을 던졌어요. 4번을 던져서 2번 나오면 3이 이겨요. 그럼 4번 던져서 2번 나와. 동전 던지는 거는 독립이지.
4번 중에 2번을. 4번 중에 2번. 아까는 봐라. 그냥 앞, 뒤, 앞 이렇게 하면 되니까 바로 했다. 그지? 자, 이건 4번 던지면 봐라. 그 2번 나오는 걸 여러 군데 정할 수 있지. 그 4시 2가지만큼 나옵니다. 그럼 앞면이 어딘가 2번이 나오겠네. 4번 시행이 독립이니까. 그지?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이니까 2분의 1이 2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뒷면이 나머지 2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길 확률이 4, 3, 12 나누기 하면 6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그럼 여러분 64분이겠죠, 64. 동전을 4번 던져 앞면이 2번 나오면 동전을 던진 사람이 이겨요. 그럼 동전을 던질 사람이 이길 확률이, 이게 곱하기 1이지. 곱하기 1로 4, 3, 12 나누기니까 그럼 8분의 3이지. 8분의 3. 그럼 동전을 던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8분의 3이에요. 그러면 지원이가 이길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지. 동전을 던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지원이가 이길 확률이 8분의 3. 그래서 지원이는 이 방법을 택하는 게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는 것 한번 연습하라고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 실력이 똑같아. A, B가 게임을 먼저 하여 먼저 6번을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게 됐어요. 6번을 이기면 상금을 모두 갖고. 그래서 A는 현재 4번, B가 3번. 자, 순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A가 4번, B가 3번 이렇게 해서 7번까지 7회까지 경기를 해요. 현재까지. 근데 6번을 먼저 이기면 상금을 간다 했지. 6번을 먼저 이기면 상금을 가죠. 근데 무슨 상황이 돼서 게임이 중지가 됩니다. 그럼 이때 A와 B에게 상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할까?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게임을 계속 했을 적에 A가 이길 확률과 B가 이길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의 비로 돈을 나눠주면 되겠지. 이제? 그 확률의 비로 돈을 나눠주면. 자, A가 이기는 게 더 쉽겠지.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을 먼저 보았다. A가 이길 확률은 6번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식의 상황이 되면 되느냐면 A가 연속으로 2번 바로 이겨버려도 됩니다. 그렇지? A가 연속으로 2번. 자, A, B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 이기고 세 번째에 A가 이깁니다. 한 A가 2번을 더 이기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현재까지 이렇게 되면 어때? B는 4번을 이겼다는 뜻이고 A는 5번을 이겼다. 6번을 이겼다. 그럼 이렇게 해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3번까지는 A, B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B가 2번을 이겼다. 4번째 가서 A가 이겼다. 그럼 B는 아직까지 2번밖에 안 이겼기 때문에 B는 총 5번밖에 안 되지. A가 이렇게 2번을 이기니까 A가 6번을 이겼다. 그래서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방법으로 A가 이겼습니다. 지금 A가 4판을 이겨 있고 B가 3판을 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게임을 계속 진행해서 A가 이길 경우는 6번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A가 2번만 더 이기면 되지. 2번만에 바로 이겨버릴 수 있고. 자, 2번만에 못 이겨서 한 판씩 이기고 3번째 이길 수가 있어요. 자, 3번만에 못 이겨서 A가 2번, B가 한 번, 아직 A가 한 번 더 남았지. 4번째 A가 이겨서 전체적으로 A가 6번을 다 이기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럼 자, 제일 첫 번째. 연속으로 A가 2번 이기면 되지. 그럼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의 제곱. 자, 두 번째까지는 A, B가 한 번씩 이기는 거야. A가 한 번 이기는 거야. 2번 중에 A가 한 번을 이기는 거야. 요거는. 요게 먼저 끝나고 마지막에 A가 돼야 돼. 여기 A가 앞에 이기버리면 요때 끝나는 거야. 그렇게 끝나면 안 돼. 요때까지는 A가 1승 1패를 하는 거야. A, B가. 그럼 2번 중에 한 번. A가 이기는 게 한 번. B가 이기는 게 한 번. 그러고 A가 이겨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에 A가 한 번밖에 못 이긴 거지.
그럼 3C 1이 되고 A가 이긴 게 한 번이 어딘가는 곱해져 있고 진 2분의 1도 어딘가 두 번이 곱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A가 이겨버려요. 마지막에 A가 이겨버려요. 요 확률을 구하면 이게 PA가 됩니다. 자, A 계산해보자. 요게 지금 4분의 1. 요건 약분 되고 2분의 요것도 4분의 1. 요거는 2의 제곱 세제곱이니까 4번 16분의 3. 그럼 요게 2분의 1이니까 16분의 3, 2분의 1은 16분의 8이지. 요게 16분의 11이 되네. 자, 정리하면 PA는 16분의 11이야. 그럼 PB는 뭐냐? A 아니면 B가 이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6분의 5가 돼. 그래서 AB는 11대 5로 상금을 나눠가지고.